자, 이제 주제를 조금 넘겨서 장관 후보자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줄줄이 쏟아집니다. 계속해서 예정돼 있는데 어제 저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반미 언급 논란 짚어봤고요. 오늘은 또 다른 후보자가 일이 터졌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죠.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이었던 A씨. 강 후보자가 수시로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합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일상적으로. 박스를 딱 보면 치킨 먹고 치킨 남은 거, 만두 시켜먹고 만두 남은 거, 뭐 일반 쓰레기들 뭐 다 섞여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받은 쓰레기 더미는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직접 분리해서 버렸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 직원한테 그런 걸 시키나요? 군대도 시키지 않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강 후보자는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기자 또 다른 보좌진 B씨에게 직접 살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B씨가 집에 가보니 변기에 설치된 비데의 노즐이 고장나 물줄기가 계속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직접 고칠 수 없어서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강 후보자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SBS는 강 후보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보좌진 여러 명을 어렵게 찾아내 관련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또 이런 행위들을 지켜본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촉박해서 뭐 좀 부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그냥 집사처럼 연락하고 부리니까요. 모욕적이죠. 강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약자를 위한 갑질 근절에 노력해오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각종 갑질이나 아니면 위법 행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으며 변기 수리와 관련해선 집이 물바다가 됐다며 과거 한 보좌진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변기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 저희 영상 보셨겠지만 굉장히 갑질이나 뭐 이제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소신껏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좌진이 폭로한 내용은 정말로 그 발언이랑 굉장히 달라 보이죠. 5년간 40명이 넘는 보좌진 교체했고 갑질했다는 의혹이 지금 어제 SBS 단독으로 나왔는데 변기를 고쳐라, 쓰레기 버려라. 당연히 강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음 주에 강 후보자가 이제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 표를 끊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여러 장관 후보자들마다 추문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계속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인사검증이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서 인사검증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코드 인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뭐 주진우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단식 투쟁할 때 그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부자리를 이렇게 만지는 그 사진도 오늘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부자리 그 펴주고 이러니까 결국 코드 인사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예뻐라. 그러니까 우리 이부자리 하는 우리 강 장관, 당신이 그 여가부 장관 한번 해야지 이렇게 돼서 자리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부자리 피는 사람한테 자리 하나 주니까 결국에는 이부자리 피는 사람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장관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부자리 피는 거 외에는 할 줄 모르니까 결국엔 보좌진한테 갑질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변기도 고쳐라, 쓰레기 비워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사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 의원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의원 블랙리스트 어떤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갑질, 그리고 심심하면 보좌진 갈아치우기, 이런 의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5년간 40여 명의 보좌진을 갈아치웠다면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아마 보좌진들 사이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일 겁니다.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나게 하고 짜증내고 그런 의원들은 그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좌진. 연예인이 매니저 바꾸듯이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못 참으니까. 네. 저는 이게 그 변기,
쓰레기 이런 거 딱 나오면 이거 그만둘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블랙리스트에 이미 올라 있었을 텐데 이런 분을 장관 후보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이거는 뭐 큰 상처를 입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큰 상처를 이렇게 입고 출발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권리와 민복을 찾아주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이거 잘못된 것인데 이거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폭로하는 거 보면 정말 국민의힘이 약간은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이런 분이 장관을 할 수 없죠. 정말 이거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데 아니 집안 식구들 보좌진들도 이거 건사 못하는 분이 무슨 여가부라는 큰 조직을 우리나라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장관은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장관을 맡기다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평소에 국정을 잘 다스리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지명 취소하셔야 됩니다. 어제 김영훈 후보자가 아름다울 미 자체도 역겹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미 관련 이제 발언을 과거에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강 후보자가 변기 얘기 나오고 쓰레기 얘기 나오고 자꾸 좀 지저분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인사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네요. 눈살 찌푸려지는 단어들이. 전 이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요? 네,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 지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괜찮은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정도면 민주당에 지금 전문 아닌가. 그나마 고르고 고른 거다. 그리고 골랐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춘 거지. 지금 더 심한 자들이 더 많은 거 아니나. 이게 지금 괜찮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야지 이게 임사 검증이 될 텐데 개 중에 나은 걸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은 민주당에서 문제 없는 사람 고르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능력이라도 있는 사람들 뽑아야 되는 것이고 국가 국익을 위해서 지금 정세에 맞는 사람들 뽑아야 되는 것인데 방금 얘기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민노총 간부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쓸 때입니까? 이게 지금 이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 성장해야 되고 경제 성장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지금 음주운전 전과자잖아요. 이 사람도. 네네. 어떻게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요. 제가 참 기가 막혀요. 이 분께서 한미 FTA 반대 집회 나섰던 적도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말도 했어요. 수입 물가가 싸질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사기를 멈춰라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말은 FTA가 일어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질 것이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사기라고 했다는 거는. 실제로요. 이것도 제 이야기 아니에요. 한미 FTA 이후에요. 일자리가 10만 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0만 개요. 자, 이거 줄어들었나요? 이런 것들도 감히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반미 외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장관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이게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로 내각이 구성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세상 어디에도 미군의 아름다운 기지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미군도 또 반대잖아요. 미군도 또 철수하길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 국익을 논하고 국민의 안전을 논합니까? 민주당의 인사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밑자가 들어갈 만한 인사는 기대하지 않으니 어차피 그 밥에 그나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르고 고른 게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제발 능력과 정세에 맞는 사람이라도 앉혀라. 그럼 고르고 고른 게 이 정도면은 낭만 사례 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여론에 의해서 낙마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 때부터 여론이 뭐라고 하든 어떤 혐의가 나오든 어떤 의혹이 나오든 어떤 비리가 나오든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냥 여론에 동조할 이유가 있나요? 국민의힘이 무섭나요? 국민이 무섭나요? 지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인사청문회 잠깐 며칠 마치고 임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인준이 있어야 되는 국무총리 자리도 이렇게 뭉개고 앉혔는데 지금 장관들이야 인준까지 필요한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못할 게 뭐가 있나요?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에 날카로운 공격들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적폐나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조국 때처럼
조국 때 이거 정말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조국 당시에요. 여기에 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모든 당협위원장이 다 거리로 나와서 1인 시위했습니다. 자기 지역구마다 1인 시위했어요. 그리고 조국 사퇴 서명운동 다 했습니다. 자, 지금 누구 한 명 길거리에 나와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누구 한 명 싸우고 있나요? 당협위원장 누구 한 명 싸우고 있나요? 이거는요, 지금 지도부에서 싸우라고 해야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싸우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라. 그럼 국민들이 알게 된다. 언론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국민들이 알게 되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이고, 이때서야 그래도 권력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란 말씀드립니다.